매일같이 이제까지 멘토링 한 것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계속 시작하면 꼭 이 말을 했더라고요. 제가 멘토링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꼭 했더라고요. 오늘은 그 말 안 하려고요. 제 오늘 멘토링 특강의 제목이 내 인생을 바꾼 최고의 조언. 예전에 한번 했던 제목이긴 하지만 내용은 달라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바꾼 이 조언들을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은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혹시 인생을 바꾼 최고의 조언이 생각나시는 게 있나요?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는 인생이 아직 안 바뀌셨다고요? 예. 예. 바꾸려고 하는 최고의 조언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내용은 제가 해드리는 조언이 아니라 저는 이 바쁜 중에도 제가 그래도 제 스스로 이 습관만은 좀 잘 가졌다 하는 습관이 뭘 자꾸 이렇게 읽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요즘에는 좋은 이런 조언들, 그 다음에 세계의 성공자들을 분석하는 것이 제 취미예요. 그래서 항상 인터넷을 검색하고 또는 책을 보고 책 안에서도 이 책을 쓴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썼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읽어요. 그리고 그런 걸 읽다 보면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어떤 글을 쓰는 데는 다 이유가 있구나가 나와요. 그 이유를 깊이 좀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취미가 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그냥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돈이 많아졌고 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는지 참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입으로 나는 이래서 유명해졌고 이래서 성공을 했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을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한테 와닿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내 인생을 바꾼 최고의 조언이지만 부제는 성공의 영감을 주는 조언,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성공의 영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슨 조언을 해드린다는 게 아니라 이런 조언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우리가 성공에 대한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크게 따지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의 조언들 또는 그 조언을 사람들은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법칙이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법칙과 또 두 가지 조언을 여러분들과 같이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이 제목만을 보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을 어떤 내용이 나올까를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 중에 이 멘토링을 매번 이렇게 참석하시는 분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학습하시는 분들은 준비된 성공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저 제목만 보고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5시간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저 뭘까요, 도대체? 5시간이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 제목만을 처음에 딱 봤을 때는 그 뒷장을 넘기지 않았어요. 5시간을 도대체 뭐 때문에 5시간만 투자해서 인생을 바꾼다? 말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 역시 떠오르지 않으시죠? 네. 5시간 가지고 무슨 인생을 바꿔요?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벤자민 플랭클린이라고 아시죠? 미국 집회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집회에 나오는 인물은 그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집회에 나와요. 미국을 대표하는 사상가고, 작가, 발명가,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학교 교육을, 정규 교육을 2년밖에는 못 받았어요. 그리고 형제가 몇 명이냐면 무려 17명입니다. 그 중에 15번째였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다닌 다음에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를 도와서 양초와 비누를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규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칭송받고 사상가가 됐었고요. 정말 이 사람을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런 이 벤저민 플랭클린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시간의 법칙을 자기는 꾸준히 해왔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일이든 매일 하루 1시간씩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을 바로 5시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1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면 주말 빼놓고 일주일이면 5시간이 되죠. 월, 화, 수, 목, 금.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그것을 투자한다 해서 5시간의 법칙이에요. 자, 이 벤저민 플랭클린은 하루에 1시간을 무엇으로 투자를 했냐면 독서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를 독서 시간으로 정해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따로 시간을 내면 어려우니까 친구들이 보니까 또 형제들이 보니까 점심 밥을 먹은 다음에 그냥 빈둥빈둥 거리는 1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밥을 먹는 시간 포함해서 12시에서부터 1시까지는 무조건 1시간 동안 책을 읽어야 되겠다. 그리고 뭐 어떨 때는 1시간 이상 2시간을 읽는 때도 있었고 1시간을 읽을 수 없는 날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무조건 자기는 12시부터 1시까지는 책을 읽는 습관이 평생 나의 습관이 되었고 그 책을 반복하면서 뭐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책 읽는다고 뭐가 그렇게 바뀔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모든 것을 그 1시간 안에 투자한 안에서 다 내가 얻었고 익혔고 자아 성찰을 했고 자신을 성장했고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한 것이 되었다. 그래서 5시간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5시간의 법칙을 벤치마킹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워렌 버핏이에요. 세계에서 돈이 많기로 유명한 거부, 세계 투자자. 이 사람은 적어도 1시간에서 2시간 가까이는 신문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무조건 하루에 1시간은 신문을 보는 시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보는 것이 쌓이고 처음에는 뭐 그게 쌓이지 않았겠지만 이것이 쌓이고 평생 습관으로 자리하면서 이 사람은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의 귀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듣고도 우리가 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의문점이 생겼어요. 신문, 여러분들도 신문 읽으시잖아요. 저도 읽습니다. 여러분들 책 읽으시잖아요. 저도 읽어요.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과 저의 차이점, 우리의 차이점은 뭐냐? 평생을 읽었다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평생을 꾸준히 읽었더니 이게 어느 순간까지는 이 파워를 못 내다가 그것이 누적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낸다라는 것이 이 5시간의 법칙을 해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1시간 이상을 전 세계에 있는 이 신문을 읽었다. 자, 또 5시간 법칙을 벤치마킹한 사람은 역시 빌 게이츠입니다. 역시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는 2가지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12시 정도에 즐기는 약 10분 정도의 낮잠을 즐긴대요. 낮잠을. 그리고 또 하나가 5시간의 법칙에 맞춘 독서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독서를 해서 일주일에 한 권, 연평균 50권의 책을 소화한다. 그래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보는 그러한 책의 습관에 있다. 이게 하버드 졸업장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자기가 가진 이 5시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앨런 머스크도 마찬가지예요. 앨런 머스크도 또 독서네요. 그리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는 이 5시간의 법칙을 매년 다르게 해요. 2014년에는 하루에 1시간 중국어를 배웠답니다. 2015년에는 하루에 1시간 독서, 2016년에는 하루에 한 번 1.6km 달리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5시간의 법칙을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자신이 부족한 것에 따라서, 목표에 따라서 이 5시간 법칙은 1년 단위로 하는 사람도 있고 2년 단위,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5시간 법칙이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마크 저커버그의 이 예를 보면, 벤치마킹한 것을 보면 말 그대로 1년 정도가 쌓이면 엄청난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우리는 좀 생소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체스를 잘 두는 조슈아 와츠킨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세계 그 챔피언이 됐는데, 원래 이 체스의 주니어 챔피언이었다가 5시간의 법칙을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뭘 했냐면 태극권을 했대요. 태극권을 해가지고 2004년에는 전 세계 태극권 챔피언이 된 거예요. 이게 하루에 1시간씩 수련한 결과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 파워를 갖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영감을 얻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본업이 굉장히 우리는 바빠요. 바쁘고 또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운동하면 건강해지는 줄 누가 모르나? 그런데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러잖아요. 운동은 절대 나는 시간에 하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시간을 내서 하는 게 운동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성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운동을, 이건 어폐가 좀 있네요. 제가 시간을 내지 않는 것 뿐이에요. 저는 시간을 내서 운동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시간에 지금 다른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떤 목표를 정했다면 하루에 1시간의 법칙을 저는 강추합니다.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하루에 1시간의 법칙은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것이 하루에 1시간 이상은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발전, 자기개발이라고 그러죠. 자기개발, 그리고 전 세계인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가, 또 어떤 것을 탐구하고 막 분석하고 막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을 서치하고 하는 것이, 그게 뭐 독서라면 독서인데요. 읽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책 속에서 뽑아내고 인터넷에서 뽑아내고 각종 SNS에서 다 뽑아내는 것을 저는 무조건 1시간 이상은 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영감을 주고 저에게 자아 성찰을 하게 하고 지금 나의 위치를 알게 하고 그리고 저의 미래를 이렇게 설계하게 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목표에 맞는 하루에 1시간, 목표에 맞는 하루에 1시간을 무엇으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뭘로 정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우리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로 정해보겠어요. 예를 들면 내가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내가 아는 지인과 수다 떨기로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은 무조건 나가 아는 지인과 수다를 떨어야 돼요. SNS로 떨건 전화로 하건 만나서 하건 그때는 무조건 내 지인하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는 낯서니까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하고 하겠죠. 그런데 맨날 해보십시오. 그러면 지겹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조금씩 옮기는 거예요. 내 알았던 친구들, 내 알았던 지인들, 그들하고 수다를 매일같이 하루에 1시간을 떤다?
라고 하는 그 과정이 우리 사업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수다를 떨다 보면 우리가 서로 간에 하는 일, 지금 집중하는 일들이 다 나옵니다. 너 뭐하고 사니? 너 지금 뭐하고 있니? 하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휴월들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내가 쓰고 있고 내가 먹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루에 1시간씩 사업 설명하기 이렇게 잡아놓으니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하게 내가 떨 수 있는 자신 있는 수다 떨기 또는 하루 1시간은 카톡, 하루 1시간은 문자, SNS 공감하기 이렇게 내 지인과 하루에 1시간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정해놓고 하다 보면 이게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과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전부 다 공유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그것이 진화가 되면 더 강력하게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은 내가 이제까지 연락 안 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이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이거는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센 이 법칙이죠. 그리고 내가 무조건 하루에 1시간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루에 하나를 정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쌓아가면 우리 사업에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정하셔가지고 이것을 무조건 일주일에 5시간의 법칙이니까 이 법칙을 한번 지켜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이 안에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취미 활동과 이러한 5시간의 법칙의 하루에 1시간이 저를 지탱하는 힘인 것 같아요. 제 열정이나 모든 것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굴곡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에 매일같이 이런 걸 서치하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의 삶을 보고 저는 되게 취미인 게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리는 걸 막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막 보고 있으면 내가 누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이 사람이 이걸 누리는 데 있어서 뭐 때문에 누렸지? 이제 뒤로 가기 시작해요. 역프레임워크이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 아, 이 사람이 여기였구나. 근데 이건 어떻게 됐지? 어떻게 돼서 그런 거지? 처음에 어떤 학교를 다녔고 어떤 전공을 했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느껴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지금 이 5시간 법칙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매일같이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들으신 걸로 끝내지 마시고 오늘 이 멘토링이 끝나면 당장 내가 하루에 1시간을 뭐에 투자를 하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한번 뭘로 투자를 해볼까를 한번 적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한 15분 동안 한 4억을 드리려고 그래요. 4억 정도. 15분 동안. 4억 받으실 준비 되었습니까? 진짜요? 4억짜리를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진짜 4억이 넘는 돈을 받았던 어떤 생산성 전문가의 15분에 4억 벌기예요. 15분에 4억 벌기. 야, 무엇을 해가지고 15분에 4억을 벌었을까요, 이 사람이? 근데 전문가인데 생산성 전문가라고 하잖아요. 생산성은 뭡니까?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도 100만 원을 버느냐, 1000만 원을 버느냐예요. 그게 생산성이에요. 자, 이 스토리를 한번 보자고요. 굉장히 오래전으로 갑니다. 1918년 미국에서 조선업 배 만드는 데 1위, 철강업 2위였던 철강회사의 대표가 찰스 슈워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미국에서 조선업, 철강업을 1, 2위를 하면은 아마 거의 미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생산성이 자꾸 떨어진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전문가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똑같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이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까? 본인이 하다가 안 돼서 이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그게 아이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우리 회사를 컨설팅해 주십시오라고를 했더니 이 컨설팅 전문가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경영진들과 딱 15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면 당신의 회사의 업무 효율과 매출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CEO가 그러면 그 15분 이야기하는데 얼마를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저한테 돈을 주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이 조언을 한 것이 3개월 뒤에 얼마나 효과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서 그거에 걸맞는 그거 생산성이 오른 만큼 나한테 수표를 주십시오. 야, 머리 좋은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을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 3개월 후에 이것이 생산성이 없으면 안 줘도 되지 않습니까? 돈을. 그래서 오케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여기 아예 대놓고 효과 없으면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놓고 회사 경영진을 만나게 해줬습니다. 딱 15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뒤에 얼마를 이 CEO가 이 사람한테 보냈냐면 4억 5,400만 원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15분이 3개월 동안 4억 5,400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길래 그러냐면 간단합니다. 15분 동안 이걸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기 전에. 그건 뭐예요? 잠자기 전이에요. 잠자기 전에 내일 할 일 중에 중요한 일 6가지를 적어라. 아무리 많아도 딱 6가지만 적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보통 우리 보면 아침에 출근해서 적거나 아침에 집에 나가기 전에 적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휴대폰 보면서 오늘 뭐 해야지 이렇게 적거나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전날 잠들기 전에 그 다음날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 무조건 6가지를 적어라. 그 다음에 일단 제일 먼저 그걸 적은 다음에 두 번째는 그 6가지 일에 중요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주관적이에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순위를 매겨서 순서를 배열하라. 1번부터 6번까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그 1번 순서대로 다른 일이 아니라 그 순서에 적힌 것에부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1번이 끝나야만 2번으로 넘어가요. 여기 보시죠. 첫 번째 집중해서 그게 끝나야만 두 번째로 넘어가요. 그러면 두 번째가 끝나야만 세 번째로 넘어가죠. 세 번째가 끝나야만 네 번째로 넘어가고. 그리고 4번, 하루에 6가지 일을 다 끝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그거를 다 끝내지 못해 6가지를 했는데 4가지를 끝내고 2가지를 못 끝냈어요. 그러면 그 2가지는 어디로 갈까요? 그 2가지는 그 다음날 6가지의 1번과 2번으로 가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 다음에 또 그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날. 이게 다예요. 15분 동안 이거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이게 4억 5,400만 원짜리예요. 3개월에. 그러면 이게 이 자기개발 컨설턴트들이 나중에 이 4억 5천만 원짜리 이 조언을 굉장히 많은 다각도로 분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효과가 있길래 이렇게 유명하냐. 그랬더니 일단 집중해야 할 일로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고 굉장히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고
그 일들을 효과 있게 처리할 수가 있대요. 무조건 1번을 하고 나서야 2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번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할 일로 단순화시킨다. 두 번째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번호를 그 전날 적어놨기 때문에 시작을 하는 두려움을 줄여요. 너무 중요해요. 해보니까. 번호가 딱딱딱딱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부터 미션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걸 해야 이 두 번째로 넘어가니까 시작이 바로 돼요. 해보시면 이게 얼마만큼 비싼 조언인지 아셔요.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려면, 근데 해보니까 가끔 간혹 3, 4번에 적은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먼저 해야 될 상황도 생겨요, 사실은. 생기지만 그건 예외고, 이 순서적으로 또 시간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래요. 1, 2, 3, 4를 했는데 4번이 예를 들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딱, 예를 들어 2시 강의가 4번이에요. 그럼 1, 2, 3번이 아직 못 끝났을 수 있잖아요. 강의 전까지.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4번이 먼저 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생기더라고요. 생기지만 계속 뒤죽박죽이 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적으면서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릿속에만 있는데 하지 못했던 것이 술술 시작이 돼요. 끝을 못 내는 것도 있습니다, 반드시. 해보니까 2번을 해야 3번으로 넘어가는데 2번이 끝이 안 나. 끝이 안 나니까 3번으로 못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때는 1, 2, 3, 4, 5, 6을 적어놓고 1번만 하다가 하루가 다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4, 5, 6, 7, 8, 이 5가지가 그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그 5가지 중에서 하나만 해놓고 또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래도 언젠가 6가지를 딱 해놓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어떤 기분이 드는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밥값 다 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이 탁 들어서 오늘 엄청난 걸 한 것 같은 느낌이 성취감에 빠져요. 그리고 그것이 하루하루 쌓이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해본 사람은 이 표현이 안 돼요. 너무나 가슴이 이렇게 풍족해지고 뭔가 내가 정말 발전된 뭔가를 계속 쌓아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 100배 생기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또 이거는 이제 멀티스태킹과 싱글 스태킹이라고 얘기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하는 게 멀티스태킹이에요. 그래서 싱글 스태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것저것 막 바쁘고 막 부지런 떨고 이러는 게 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예. 막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정신없이 바쁘면 오늘 하루 일 진짜 많이 한 것 같거든요. 생각적으로 보면 어떤 것 하나 마무리 지은 게 없어요.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이걸 하기 전까지는 그런 경우가 태반이에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빴어요. 그런데 뭐 하나 제대로 마무리 지은 게 없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싱글 스태킹으로 태스킹으로 만들어 놓고 순서대로 그것을 했을 때 저는 엄청난 그 효과를 봤어요. 4억 5,400만 원을 진짜 지불해도 되겠다 할 정도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매료됐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3개월 뒤에 하신 만큼 저한테 뭘로 주시든 주세요. 아무튼 예, 제가 오늘 4억 5,400만 원짜리 드린 거예요. 자, 이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을 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기보다는 이것에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해요. 자, 마지막 워렌 버핏의 얘기예요. 워렌 버핏. 저는 굉장히 저한테 영감을 준 내용이기도 합니다. 5개 빼고 다 버려 라고 하는 워렌 버핏의 조언입니다.
이 조언은 자신의 이 전용기, 워런 버핏은 전용기가 있거든요. 그것을 10년 동안 몰았던 마이클 플린트가 버핏과 나눈 대화가 유명해지면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알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도대체 이 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기업을 핸들링하면서 투자를 하는데 도대체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관리할지가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였거든요. 그랬는데 이 대화에서 그 비결을 엿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종사 이 마이클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 이야기를 어떻게 목표 관리를 하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까운 미래 또는 일생 동안, 그러니까 미래는 미래인데 각각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같이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또는 일생까지 이루고 싶은 목표 25가지를 적어보라고 합니다. 25가지. 왜 25가지인지 모르겠어요. 보통 제가 세계적인 성공학자들이 꿈의 목록을 적고 하는 걸 보면 100가지를 적는 사람도 있고 300가지 적는 사람도 있고 50가지 적는 사람, 70가지, 77가지 행운을 준다 해서 77가지를 적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왜 25가지를 적으라고 했을까는 아직 미지수예요. 아직 제가 버핏 만나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미지수예요. 일단 현재 삶과 크게 관련이 없더라도 일단 목표를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라고 25가지를.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5가지보다 많으면 막 인위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적당하게 생각을 한 거는 같아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될 게 버킷리스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고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하고 어디 가서 식사를 한번 하고 싶다. 이런 꿈, 뭘 내가 운동화를 사고 싶다. 이렇게 하는 아주 일상생활에 들어가는 버킷리스트, 꿈의 버킷리스트하고 이거는 내가 인생에서 꼭 달성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 25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끝나자마자 그 25가지 중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요. 5개. 25개 중에 가장 중요한 이것만큼은 반드시 내가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에 동그라미를 5개만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란트는 시키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25개를 적어놓고 무조건 5개만 골라야 된대요. 6개 골라도 안 된대. 무조건 5개 골라야 된대. 그러면 아마도 5개를 고른 다음에 20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5개 동그라미 친 목록을 A라고 놓고 나머지 20개 동그라미를 안 친 목록을 B라고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핏은 그 플린트에게 목표 A를 실행해야 당신이 동그라미를 친 이 중요한 목표를 진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고, 그러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의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플린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대화를 나누고 보니까 제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오늘 밤부터 이 5개의 목표를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버핏이 물어봐요. 그럼 자네는 동그라미 치지 않은 20개의 목표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플린트가 이렇게 대답하죠. 물론 5개의 목록 A가 중요하지만 20개도 제 인생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표 B는 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중요한 목표들이니까 A를 실천하는 와중에 B도 틈틈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버핏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렸다. 자네가 동그라미를 치지 않은 목표 목록 B는 자네가
어떻게든 피해야 할 목록이다. 굉장히 극단적이죠. 나중에 잊어버려라 이것도 아니고 피해야 할 목록이래요. 즉, 그 B라는 목록을 그러니까 B라는 목록이 A라는 목록을 달성하기 전에 자꾸 B가 끼어들면 A라는 목록에 쓰이는 뭘 뺏어간다? 에너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론은 집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자신의 목표를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다. 그거 달성해 놓고 나서 B의 목록을 동그라미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달성해 놓고 나면 동그라미 하나가 빠지면 여기 있는 안 동그라미 중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동그라미 하나를 쳐서 이 안으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5개의 이 목표를 이루기 전에는 이 나머지 20개를 피하라. 피해 다녀라. 아예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이 워렌 버핏은 굉장히 철칙으로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해서 목표 B는 과감하게 잃어버리고 목표 A가 집중될 수 있도록 그 방해 요소를 잘라내는 것이 바로 집중이다. 제가 여러분 그 집중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집중은 이것도 열심히 저것도 열심히 이것도 열심히 하는 게 집중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집중은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데 쓸 에너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집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얘기들을 성공을 연구한 사람이나 해본 사람들은 자주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에너지를 쏟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을 해서 뭔가를 달성해 놓고 그 성취감과 자신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베네핏을 등에 업고 두 번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집중. 그래서 정리를 하면 1번 25개 목표를 떠올려라. 2번 가장 중요한 것 5개만 골라라. 3번 5개의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거들떠 보지도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겁니다. 우리 모든 행동에는 비용이 따라요. 이 비용이 따르는데 진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당장 하고 있는 일이 지금 이 일들이 정말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달성을 하고 하는 그 일들 중에서 과연 이것이 잘 달성이 되고 목표가 이렇게 원하는 게 얻어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안 된다. 왜 이게 될 듯 안 될까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정말 생산성 있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일의 순서를 정해서 마무리를 지어가면서 넘기고 있는가? 또는 이 일을 집중할 때 있어서 내가 쓰지 말아야 될 곳에 에너지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서 뭔가의 성과를 얻기보다는 자꾸 가다가 에너지들이 빠지지 않는가를 꼭 생각해 볼 수 있는 영감, 그런 것을 생각하기 위한 완전히 강추하고 싶어요. 저희 지금 휴엔 컴퍼니가 이 비주 슈머 마케팅을 해서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자영사업의 기회를 주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지만 그 행하는 사이즈나 크기 그런 것에 따라서 정말 초창기 그리고 개척기 이런 개척기를 거쳐서 활성기를 끝내면 대중기를 끝내면 다시 대체기가 되는데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우리는 지금 개척기에 속해요. 개척기에 속할 때는 저번에 제가 개척자 정신에 대해서 멘토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자 정신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4가지 타이밍에 각각의 정신이 따로 있다고 생각해요. 이 개척기에는
개척기이기 때문에 어렵죠. 개척기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이 지난 만약에 2019년이 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상품과 더 수월한 상품과 더 좋은 상품 그리고 시스템도 자유자재로 되고 또 지금 회사가 기획하고 있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수립이 되고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서 지금보다는 사업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나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개척기에서 점점 활성기로 가고 있는 단계겠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한 이 베타 버전의 개척기다 보니까 지금 많은 것들이 불편해요. 알고 있습니다. 회사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요. 왜? 우리 사업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줄 아니까 더 불편해요. 국내는 그나마 좀 괜찮아요. 외국은 아주 막 가슴을 칠 정도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배송, 결제, 언어, 할 거 없이 여기 와서 이렇게 세미나를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시간이 뭐예요? 개척기예요. 그래서 개척기를 이제까지 제가 성공을 분석하면서 많이 분석을 해봤거든요. 개척기는 좀 극과 극이에요. 어떤 이 중간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개척기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그 어마어마한 개척기를 견뎌서 엄청난 성공자가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활성기나 대중기 때는 중간이 존재해요. 그냥 중간만 가자 해도 막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중간 정도로 어느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데 개척기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위대한 사람들은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레이트 리더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지만 활성화되고 이것이 대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힘들어서 그 개척기를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저는 만약에 말이죠. 이 개척기라는 게 힘들다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초창기 네트워크 마케팅의 초창기의 개척기를 저는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떤 거든 새롭게 시작하는 걸 무지하게 즐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개척기의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의 개척기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외롭고 고독하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잘 되는 상황에서의 개척기를 맞이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자체의 이 네트워크 마케팅 또 이 시장, 유통시장 자체가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고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내놓은 개척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시기를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개척기를 맞이해서라도 뭔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가치 때문이었어요. 가치. 만약에 이 개척기를 우리가 활성화로 전환을 시켰을 때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가치를 생각해 보니까 그 가치는 무한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국내 사업만 국한을 시켰다면 큰 비전을 못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치가 터져도 우리나라는 뻔하니까 유통의 체계, 채널 이것이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치가 무한대로 폭파되지 않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개척기를 넘어서 활성기로 접어드는 것을 처음부터 전 세계를 바라보고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활성화를 맞이했다? 라고 했을 때는 이 개척기에 함께했던 동지들, 함께했던 사람들의 어떻게 베네핏을 가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수익성을 가질까가 보이니까 이 가치는 무한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이거는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 즉, 이 개척기를 이겨낼 이 고통을 이겨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수많은 이들에게 지금 버팀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이 개척기를 버텨내야 활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SIS에서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린 적이 있어요. 저도
굉장히 이것에 영감을 얻으면서 했던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 각각은 성공자들이 인생의 이 시작부터 개척기부터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의 변곡점을 그린 동그라미들이에요.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루어 보니까 이러한 그때그때의 변곡점을 지나왔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도록 저한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준 것은 뭐였냐면 이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이 한 점은 이 점을 지나지 않고서는 다음 점을 못 간다는 거예요. 이 점을 지나지 않고서는 다음 점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지나고 나서야 다음 점에 도달을 하고 이 점을 겪어보고 나서야 그 다음 변곡점을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접속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게 뭐죠? V죠. V. 이게 승리입니다. V. 빅토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이것은 하나의 시간과 노력, 고통, 그러한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변곡점이나 이 결과를 뛰어넘어서 여기를 거치지 않고 뛰어넘어서 누구나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려고 합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로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해보니까 그러한 모든 법칙들은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 그렇게 해서 승리의 법칙이라고 나온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는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 첫 번째 변곡점을 맞이한 개척기에 있어요. 비주 슈머가 시작이 됐습니다. 2016년 1월 1일 날 2016년 1월 1일 날 비주 슈머라는 이 점이 하나가 이제까지의 많은 변곡점을 저는 분명히 20년간 23년간 수많은 변곡점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접속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비주 슈머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23년 동안 철저히 네트워크 마케팅을 분석하고 잘하려고 했고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것을 직접 이 점들을 다 지나와 보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이 점 아니겠습니까? 비주 슈머라는 점이잖아요. 그리고 그 점을 우리는 2년 동안 걸어왔어요. 걸어와서 또 다른 2018년 4월 5일 날 또 다른 글로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점을 지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지나서 이제 베타 버전 오픈을 이걸 시켜놓고 이제 2달 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점이 보여요. 회사에서도 휴월드를 오픈시켜 놓고 나니까 접해보고 나니까 또 다른 것이 보이고 또 다른 시행착오가 보이고 또 다른 것들이 보여서 보완할 점이 생기고 보여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점이 보여요. 이거구나. 그러면 또 다른 결과를 낼 수가 있겠구나. 라는 점이 보입니다. 분명 그 점을 통과하고 나면 아마 또 다른 그림이 보일 거예요. 비주슈머 시즌 3가 열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점에 도달하면 비주슈머 시즌 4로 뭔가의 커다란 성과를 얻어낼 수 있는 그 점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이 점들의 가치와 비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좀 역지사지 있던 뭐라 그럴까
답답해하시고 불편해하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들으시면 꿀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어떤 일이든 이러한 외로움과 고독을 이건 책 속에서 읽은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지 않으면 개혁과 혁신이 아니래요.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이 느껴질 때마다 나는 혁신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처절하게 들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처음부터 왁 하고 동조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래요. 왜? 그렇다라면 그 기존과 별다름이 없어야만 그렇게 몰려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야만 남들이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려야만 진정으로 뭔가를 바꿀 수가 있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많은 책에서도 읽었고, 그렇지만 일부러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마음은 하루빨리 활성화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이 대한민국 경제 시장에서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빨리 우리 휴행 컴퍼니 가족들이 바로 뭔가의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우리의 이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정말 그래요. 마음속에서 막 불끈불끈 자다가도 주먹 쥐면서 불끈 일어나는 게 무슨 거냐면 원래 그런 겁니다.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맞잖아요. 좋을 때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좋을 때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뭔가의 새로움을 가지고 개척을 하는 그러한 시기에 어려움 동지, 진짜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이 어려운 길을 한번 우리가 가서 뭔가를 얻어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동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을 이 휴엔 컴퍼니 안에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성공자로 만들겠다는 생각이 막 그런 자다가도 주먹 벌건 쥐면서 일어나서 비계를 뻥뻥 치면 내가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막 요즘에도 불끈불끈 솟아요. 아무쪼록 그러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딱 정해놓고 전달하는 습관만 가지면 분명히 우리는 해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오늘의 하이라이트 핵심 한 줄 평론,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다시 한번 반복이 기적을 만든다. 믿으십니까? 예, 무한 반복으로 기적을 만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